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조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전 총리 스스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결백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기자회견을 앞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가 되는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전 총리도 참석을 했고 식사 자리에도 함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측근을 통해서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입장 표명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우선은 언론에서 공표되는 것보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굉장히 이렇게 변해야 된다, 재심해야 된다 입장보다는 그냥 자신이 양심적으로 결백하다라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이제 11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21대 원구성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좀 사면 복권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앞서서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범하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그동안에 한명숙 총리가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극히 말하자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의원들은 한 총리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고 한만호 회장의 어떤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재판 당시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 재심의 구성 요건은 맞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재심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사법부라든지 특히 법원행정처라든지 어떤 검찰 자체가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정확한 진실에 가까운 말하자면 어떤 판결을 해왔는가, 정치적 판결이 아니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 정치적 어떤 공격적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했으니까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옛말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록위마라고 합니까?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고 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피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제 수감 생활까지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의 일을 갑자기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비망록이라는 거는 이미 검찰 조사나 1심, 2심, 대법원 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마당에 갑자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억울하다, 재조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 무죄다 이렇게 VIP의 뜻이 과거부터 여러 번 공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우리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시중에 떠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뭔가 집권 여당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은 지금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받은 거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뭐냐? 재심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이제 여론을 떠보고 결과적으로는 사면 복권을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 아니냐.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뭔가 역할을 맡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 포석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뭐 언론 보도를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누가 언론이요 혹은 한 총리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여론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보다는 어쨌든 여론이나 혹은 어떤 뭐 당에서 역할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그런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 다만 실제로 그때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뭐 가족 친족이 있었고 또 비서가 여비서가 있었고 하는 그런 또 그런 돈을 이렇게 뭐 빌려오는 과정 또 뭐 그것을 빌려와서 결국 친척이 썼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추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가 그 일과 관련해서 내 개인적으로 무슨 뇌물을 받았거나 예. 착복을 했거나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명쾌히 한번 정리하는 그런 수준일 거라고 보여지고 네.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계기가 있다든지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심경 알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대중에 나오면서 나타나는 얘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다뤄질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실제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처장이나 공수처에서 판단할 몫이다 그렇게 언급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 재판에 예를 들어서 균형성이 없다라든지 편패 재판이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출범된 공수처에서 그러한 한 총리 건을 그 문제 제기를 해서 하는 것 자체도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일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추도식에 앞서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추도식에 앞두고 이런 언급을 하는 저희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언급을 이 시점에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우리 헌정사에 가장 그 불행이라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은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직 대통령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지금 뭐 수감 중에 있고 또 재판 중에 있고라고 하는 것은 그 경위를 떠나서 국제적인 사실은 이거 어디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신이죠. 이제 벌써 수감 생활도 길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항상 강조한 것이 나를 반대한 국민도 다 통합하겠다. 늘 그런 이제 말을 해서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실천을 했느냐? 상당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지지 세력만을 위한 대통령 그런 행보를 해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총선까지 압승했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 말씀대로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진짜 영향력이 큰 것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사면이 당장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 이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지막 본회의 때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의 성격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희상 의장님의 의중은 통 크게 통합 정치를 위해서 사면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건데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법 처리가 끝나지 않았고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이광재 전 지사라든지 또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제 한상준 위원장이
두 사람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어떤 그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복권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선은 두 분이 먼저 재판 과정을 빨리 마쳐야 된다는 거고, 네. 원래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어떤 국민들이 양쪽으로 너무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통 크게 그와 같은, 즉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아픔, 비극이 다시 재생산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은 준비하실 텐데, 우선은 뭐 전제가 두 분 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예. 그런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협치, 소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두 분 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2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사면과 이건 좀 별개이긴 하겠습니다만, 국회 21대 국회가 이제 새로 시작을 되면서 청와대와의 소통이나 협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좀 21대 국회와 청와대와의 소통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총선 결과가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게 소외받지 않는다, 소원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서 잘 모시는 승기는 어떤 야당과의 예. 협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장 물론 이제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여야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의 몫이지만, 큰 틀에서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제2차, 제3차 추경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여야 당파의 입장을 떠나서 좀 통 크게 국난을 같이 극복하자, 그런 메시지를 주실 것 같고, 또 주영 원내대표의 보통의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인간미라든지 내용, 예. 리더십 스타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화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물론 말하자면 심사권이라든지 예결위 같은 데서는 브레이크 걸 건 브레이크 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뭐 동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제 권력이 반환점을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뭐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 지금은 상당히 의기양양하는 타이밍이죠. 그렇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단임제 대통령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수없이 그렇게 공표한 대로 대화, 또 국민 통합, 또 협치, 이런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라도 남은 2년 기간 야당을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비대위 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국위와 상임 정국위를 거쳐서 임기 제한을 좀 조정을 하면 그 이제 최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비대위 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자강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 우리가 하자. 이제 자강론이 있었고, 또 김종인 비대위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 이게 두 가지 갈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게 명분상으로는 자강론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총선에서 뭐 사실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전사패를 했기 때문에 기본 야당으로서 2년 앞으로 나와 있는 대선에 뭐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만하냐, 국민적인 그런 기대를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본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보통 말하는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종인 비대위가 예, 당의 잠시만요. 노선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